안녕하세요. 캐드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하고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공개 문제 10번 도면은 1번 부품은 이런 형상이고 2번 부품은 이런 형상입니다. 두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 부품에서 조립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기준축을 설정을 해주면은 여기에 있는 축 부분과 여기에 있는 구멍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X축을 설정해 주고요. 다음에는 이쪽으로 Y축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2번 부품을 보면은 A하고 B라고 되어 있는 알파벳 치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각 조립되는 부분과 치수를 비교해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이 A 부분은 1번 부품의 파이 6에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 6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문제를 보면은 공차 제한을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0.2mm 정도를 여유를 두고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 부분은 5.2가 되겠죠. 다음에 B 부분은 1번 부품에 18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홈 부분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18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17.2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출된 재원과 기준축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 가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템플릿이 열리면 제일 먼저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 탭에서 단위를 선택하고 단위계를 MMGS로 선택해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저는 바탕 화면에 10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 여기에 파트 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출용 파일 리스트를 보면 조립품 파일하고 채점용 파일, STP 파일이죠. 그 다음에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입니다. 그리고 G코드 파일까지 4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D 프로그램에서는 부품 파일이 없으면 조립품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더 내에 부품 파일도 함께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품 1번과 부품 2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일명을 지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로 자유롭게 파일명을 결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Y축이 있는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1번 부품을 스케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을 스케치하도록 합니다. 먼저 원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6파이짜리 원을 제도를 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반지름 5짜리 원을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은 동심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라인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양의 라인을 제도하는데요. 사선을 그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도를 해 주어야 다른 자동 구속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략적인 이러한 모양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다음에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 구속을 줍니다. 이 선분은 다소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당겨서 집어넣어 주고요. 다음에는 가운데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선을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선분은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잘라내 주고요. 자, 이 안쪽에 있는 이 선과 이 선, 그리고 이 부분도 잘라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그려준 이 선은 보조선으로 바꿔주고요. 다음에는 치수를 줍니다. 가운데 보조선으로 그려놓은 이 선분은 이쪽 바닥에서부터 45도 각도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이 가운데에 그려진 선분을 기준으로 대칭 구속을 줍니다. 이제는 이 안쪽에 있는 이 홈 부분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점 코너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점 코너 사각형을 스케치를 해주고요. 자,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은 동일선 구속을 줍니다. 이제 치수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8mm,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3mm고요. 여기 밑에서 여기 사이는 5mm가 되고요.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바닥 모서리까지는 2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분은 여기 원점으로 붙어서 6mm가 떨어져 있고요.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12mm입니다. 원점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거리는 30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1번 부품에 있는 이 형상의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스케치를 종료해 주고요. 돌출을 합니다. 돌출해 줄 부분은 이 바디 부분이죠. 그래서 가운데에 중심으로 대칭이 돼 있고 치수는 28mm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28mm를 입력해 주고요. 영역은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홈 부분을 다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바닥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제도를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중간점과 여기에 있는 원점은 수평 구속을 주고요. 다음에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이 폭은 18mm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사이 간격은 5mm가 떨어져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적당히 32mm 이렇게 나오는 대로 주면 되겠죠. 여기에 동일 선상으로 맞춰서 구속을 주어도 되지만 약간의 여유를 주고 해주면은 여기에 혹시라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 깔끔하게 돌출 컷이 될 겁니다. 스케치 종료를 해주고 돌출 컷을 선택합니다. 등각 보기를 한 다음에 방향은 관통으로 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옆면에다가 등번호를 음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 들어가서 텍스트로 간 다음에 등번호를 입력하고 밑에 문서 글꼴 사용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은 22 정도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에 자리는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케치에서 종료시키고 다음에는 돌출 컷을 한 다음에 방향은 블라인드 형태의 깊이는 1mm만큼 음각을 합니다. 등각 보기를 해서 맞게 작업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에는 이쪽 앞면에 있는 못따기 처리를 합니다. 아래에 보면 지시 없는 못대기는 C3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로 가서 거리로 가고 거리값은 3mm를 입력해 주고요. 요 윗 모서리를 모를 따줍니다. 이제 도면과 비교를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상 없이 작업이 잘 돼 있으면 저장을 시킵니다. 닫아주고 다시 새로 만들기로 가서 파트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하겠습니다. 2번 부품을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부품은 이러한 정면 뷰를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형상을 스케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을 선택하고 가운데 파이 5.2짜리 원을 제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밖에 있는 외형을 제도하기 위해서 코너 사각형을 활용합니다. 높이는 10이고 가로 폭은 30mm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mm에 30mm짜리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먼저 이 선분의 중간점과 원점을 수평 구속을 주고요.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5mm입니다. 이제는 이 가운데에 있는 형상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제도를 합니다. 위에 있는 선분과 여기 있는 선분은 동일선상 구속을 주고요. 치수로 가서 이 두 개의 길이는 10mm가 되고요. 여기는 이 끝에서부터 19mm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깊이는 4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2번 부품의 이 뷰의 모양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갑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
처음에는 32mm만큼 돌출되어 있는 샤프트를 제도합니다. 중간 평면에 32mm 해서 이 샤프트를 모델링을 해줍니다. 다시 돌출로 들어가서 좀 전에 사용한 스케치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이 가운데에 있는 폭은 17.2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7.2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이제는 가운데에 있는 8mm에 20mm짜리 홈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제도를 해주시고, 이 가운데 중간점은 원점에 수평 구속을 줍니다. 이 선은 여기에 있는 모서리와 동일선상이다 구속을 주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폭은 8mm가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값은 20mm가 됩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 컷으로 가서 등각 보기를 하고요. 관통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제는 이쪽에 있는 못따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앞에 쪽에는 4mm와 4mm의 못따기고요. 아래쪽은 3mm의 못따기 작업입니다. 그래서 못따기를 선택하고 거리 값에 4mm를 주고요.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는 4mm의 못따기를 해줍니다. 다시 못따기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거리에 3mm의 치수를 주고요.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3mm씩 모를 따줍니다. 이제는 이 뒤에 있는 둥글리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렛으로 들어가서 둥글리기를 선택하고요. 첫 번째 면은 이 면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 면이고요. 세 번째는 아래 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둥글리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 있는 2번 부품의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자, 저장을 해 줍니다. 이제는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조립품에서 조립이 되는 기준품은 1번 부품입니다. 그래서 파트 1번을 선택하고 열어온 다음에 이 1번 부품은 최초에 불러온 부품이기 때문에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에서 클릭하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이 녹색 갈매기를 이렇게 배치가 되고 나면은 다시 부품 삽입을 클릭해서 파트 2번을 불러옵니다. 파트 2번 부품은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메이트를 합니다. 파트 1번과 파트 2번은 풀어주시고요. 제일 먼저 조립을 할 부분은 이 구멍과 이 샤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구멍과 샤프트를 조립을 하는데요.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는 이 가운데에 센터링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정면과 정면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제 정면 보기로 바꾼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 부품 2번이 이렇게 모양이 반듯하게 되도록
자세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윗면하고 또 아래에서도 부품 2번에서도 윗면을 클릭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위에가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메이트가 끝났으므로 메이트를 닫아 주시고, 자, 여기에 있는 부품도 닫습니다.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조립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또 이렇게 틈새도 정확하게 잘 배치가 됐는지 확인들을 해보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으면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비번호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파일 형식은 STEP를 선택합니다. STEP 파일 형식은 AP203과 AP214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P214를 선택해 주시고 옵션으로 가서 솔리드 공면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저장을 하시는데요. 역시 비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는 STL 확장자, 그래서 3D 프린터용 파일이죠.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슬라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나중에 후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펴주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트를 내리고 마지막에 윗면을 일치시켰던 이 부분은 기능 억제를 시켜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하고 이 면에 메이트를 줘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 면과 요 면을 평행 구속을 줍니다. 그러면 반듯하게 맞춰지겠죠? 자, 확인을 해 주시고 메이트는 닫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트를 한 다음에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을 할 때 장애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이 이쪽 부분에만 서포트가 다소 생기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후처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대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파일의 형식은 STL로 갑니다. 옵션에 들어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실격되죠. 아래에서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해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따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해주고 비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메시 파일로 미리 보기가 되면 그대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STL 파일을 가지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코드 변환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추가시키고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 STL 파일로 슬라이싱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의 설정 방법,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서 좌측 하단부에 링크를 해 두었습니다.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개 문제 10번 문제풀이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